오늘은 직접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보는 블로그 작성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블로그 입문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같은 대행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업로드하는지를 알려드리고 네이버에 뭘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뜰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노출이 될 수 있는 포스팅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라는 걸 처음 접해보신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이버 블로그는 단순한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이 아니라 주제를 정하고 키워드라는 걸 활용하면 검색을 통한 방문자 유입이 가능한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고 검색을 통한 노출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100% 활용하려면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한 주제 선정과 키워드 분석, 그리고 법적 지식이 아예 없는 일반인들이 이탈하지 않는 쉬운 글쓰기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테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오늘은 무슨 글 써야 되지? 라는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되는데요. 특히 변호사님들처럼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글 업로드를 마음 먹었어도 딱히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금세 의욕이 떨어지시죠. 저 역시 처음 법무법인의 마케터로 입사해서 블로그를 맡아 운영할 때 하루에 2개씩, 이른바 1일 2포씩 포스팅을 진행했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딱히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맞나? 하는 답답함이 커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던 중 주제 선정부터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키워드 전략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글쓰기 프로세스를 정립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꾸준히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을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출이 되는 글쓰기, 상위 노출 말고 그냥 노출이요. 노출되는 글쓰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표현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우선 블랙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대략적인 검색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시라면 이혼 변호사, 형사 변호사와 같이 일단은 일반적인 키워드의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 강도가 낮으면서도 검색 수요가 있는 키워드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혼 변호사라는 키워드 하나만 쓰면 너무 포괄적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신 이혼 위자료 기준 2025, 상속 포기 기간과 절차, 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럼 구체적이고 의도를 담은 키워드를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롱테일 키워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연관 검색어라는 거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혼 위자료까지만 검색하면 다양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골랐다면 바로 글을 쓰시기보다 현재 이 키워드로 1페이지를 선점하고 있는 글들을 리서치해 보시는 거예요. 이혼 위자료 1억을 검색을 해보니 청구 가능성을 물어보는 글, 법적인 기준, 그리고 1억과 500만 원의 차이, 그리고 못 받는 이유, 위자료 1억 지급한 실제 사례, 불륜녀에게 위자료 1억 받아내는 방법, 협의 이혼으로 위자료 1억 받아낼 수 있을지 등등의 다양한 글감들이 있죠. 이 포스팅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이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1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왜 네이버의 선택을 받았을까? 아마도 해당 키워드, 이혼 위자료 1억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참고해야겠죠? 여기서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문단은 무조건 쉬운 문단, 그리고 공감으로 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면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처럼 변호사님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을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본문에는 선정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여러 번 언급해주는 건 물론 최대한 억지로 끼워 넣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문맥이 될 수 있도록 문장 흐름 속에 부드럽게 포함시키세요. 억지로 반복하는 거, 예를 들어 한글에 해당 키워드를 막 30번씩 쓰신다든지 하시는 것은 네이버에서 도배성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또 PC와 모바일 화면에서 둘 다 보기 좋아야 돼요. 노출이 되는 글쓰기를 위해서는 내가 쓰려는 키워드로 이미 1페이지를 선점하고 있는 블로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네이버 노출은 블로그 지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블덱스라든지 앤서포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상위 노출글의 글자 수나 블로그 개설 연도, 그리고 블로그 지수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들은 불량풀이라는 걸 또 많이 이용해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어떤 키워드로 글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앤서포터에다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근데 그 키워드로 이미 글을 써서 1페이지를 먹고 있는 그런 블로그들이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다. 혹은 얘네들이 다 최적이라는 되게 높은 블로그들만 1페이지에 쫙 있다. 웬만하면 피하세요. 신생 블로그에 짧은 글이 상위에 있다면 도전할 가치가 되게 큰 키워드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변호사님 블로그로도 공략이 가능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행 전에 맞춤법 검사로 오타를 수정하고 태그를 설정합니다. 메인 키워드는 반드시 제목에 넣으시고요. 관련 키워드를 최대 13번까지 넣으세요. 발행 시간도 전략적으로 우리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내가 2편을 발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는 즉시 발행하고 하나는 3-4시간 뒤에 예약 발행해두는 것. 이렇게 하면 트래픽 분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색이 되는 블로그 글쓰기는 주제 선정, 데이터 검증, 경쟁 정도의 분석, 이 반복이에요.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정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변호사님 블로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블로그가 단순히 홍보 수단을 넘어서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알려주는 든든한 자산이 되실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걸 8년 넘게 하니까요. 지금은 글이 딱딱 노출되고 사실 불연풀을 돌리지 않아도 이제 웬만한 키워드는 내가 이 정도 노출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잘 알게 됐어요. 심지어 저희 직원들은 맨날 그 일을 하니까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키워드를 유입해서 그런 키워드는 사실 좀 길어요. 점점 이제 키워드가 길어져요. 그런 키워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변호사님 블로그에 유입되는 거를 보는 게 제가 지금은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 됐어요. 변호사님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